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앤서 김영진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편집 PD님이 왔다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부터 이제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연봉을 잘 올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 매년마다 이제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들이는 데 비해서 이게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일반인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연봉 책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그 회사들마다 물론 비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연봉은 보통 몇 가지의 이제 요소들로 고려가 되어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 1번은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가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면 곧 연봉이 오른다. 이 기준이 일단 1번 역량이고요. 2번은 그 대체 가능성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만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으면은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반면에 이 사람이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대체 불가능성이 좀 더 큰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연봉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구단하고 똑같은 거죠. 야구단도 보면은 어떤 선수들이 역량이 막 엄청 높은 그런 선수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짜 대체할 수가 없어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연봉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형평성인데, 이게 이제 인사팀이 연봉을 최종으로 결정할 때 그 미팅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면 그 그래프를 쫙 펼쳐듭니다. 그래서 X축에는 역량이 있고요. 이제 Y축에는 이 연봉 수준이 있어요. 그 그래프를 뿌렸을 때 어떤 사람은 역량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물론 이번에 성과가 좋긴 했는데 기존의 연봉이 좀 높았어 라고 하면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나 라는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서 연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회사라는 이제 조직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인사팀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 하나만 이제 계속 올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형평성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앞선 이야기들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특정 직무들은 이제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애초에 연봉 구간대가 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라고 해도 뭐 다 같은 개발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쉬운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이 사람은 에러가 났을 때 엄청나게 잘 대처를 한다, 아니면은 정말 복잡한 구조를 잘 짠다 라고 하는 경우든 그런 개발을 하는 직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높은 연봉 구간대를 받고 있죠. 두 번째, 그래서 인상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일단은 지난 그 평가 주기 동안에 성과가 좋아야겠죠.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의 성과라는 게 뭐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팀빨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과를 볼 때 이게 이제 팀 자체가 잘한 건지, 이제 개인이 잘한 건지를 좀 면밀하게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개인이 얼만큼 여기에서 기여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개인의 역량이 뭐 지난번에 연봉 올려줬을 때보다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회고해가지고 리뷰를 써내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 경험상 사실 이 개인의 리뷰를 많이 읽어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거기에는 좋은 말들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수치적으로 내가 얼만큼의 개선이 있었고, 이 프로젝트에서 이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몇 %만큼의 기여를 했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회고를 적으실 때는 그런 수치들을 좀 적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평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사팀이 누군가의 연봉을 올려준다라고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경영진들과 함께 같이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끼리만 뭔가 결정을 하면 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동료들이라든지 뭔가 이 사람을 옆에서 좀 대각선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팀의 리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같이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일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연봉을 선뜻 올려주기에는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 거죠. 때문에 평판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 태도가 좋아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반드시 이제 정시 출근, 칼퇴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로열티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뭔가 내일만 주구장창하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업무를 좀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평판이 좋아지게 되겠죠. 때문에 이런 평판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다. 세 번째는 이제 연봉 협상이 좀 잘 되는 직무가 따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는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연봉 협상이 잘 되는 직무가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애초에 직무의 가치별로 좀 연봉이 높은 직무들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잘 되는 직무가 있냐를 생각해 보면은 좀 측정할 수 있는 성과를 잘 만들 수 있는 직무들은 연봉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사팀한테 잘 보이면 오르는가 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 물론 인사팀한테 뭐를 뭔가 커피를 사주고 뭐를 더 사주고 이런다 그래서 연봉이 오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인사팀이 약간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평판이 좀 어떤지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사팀이 재밌는 게,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은 특정한 사람들마다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연봉이 이렇게 떠다녀서 같이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사람인데 저렇게 좀 뭔가 더 많은 쉬는 시간을 가지시네? 이게 아무래도 뭔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인사팀한테만 특정해서 잘 보인다라기보다는 두루두루 이제 평판이 좋은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사팀들이 물론 연봉이 높으신 분들도 신경을 쓰지만 연봉이 낮은 사람들한테 좀 마음이 쓰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봉 협상을 뭔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신청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겸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 신청을 잘 안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몇 회기가 지나도 연봉 협상을 신청을 안 하고 계속 연봉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인사팀의 그 리스트에 이제 계속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마음이 쓰여요. 그러니까 인사팀한테만 잘 보인다라기보다는 두루두루 좀 평판을 잘 쌓으시면서 회사에 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면은 연봉이 높아질 확률은 없다라고 보기는 이제 어렵겠죠. 근데 인사팀이 별로이면 어떻게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 인사팀이 좀 부도덕하고 뭔가 탐관오리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많고 뭔가 권위를 막 이렇게 행사하고 싶어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이런 느낌이 보인다 하면은 바로 탈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팀부터 이미 기강이 해해져 있고 뭔가 그들이 권력에 취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행정과 어떤 보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역량이 높은가, 또 대체가 불가능한가, 형평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인사팀이 항상 객관적인 시야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면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인사팀이 뭔가 사익을 먼저 추구하고 내 연봉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뭔가 우리들끼리만 히히덕거리고 뭔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뽑아 먹을 수 있을지만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사실 연봉이 제대로 책정될 확률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런 좀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회사에서는 좀 탈출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더가 별로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리더는 사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리더한테 가서 내 연봉이 이번에 좀 협상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고 해도 연봉이 다시 재조정될 확률도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직에 대한 고민은 연봉 때문에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리더 때문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더가 만약 계속해서 별로고 리더가 바뀔 확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팀을 탈출하시거나 회사를 탈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연봉 협상이 선택사항인 회사들이 있어요. 내가 원할 때 연봉 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 같은 건데, 이제 너무 자주 하면 사실 좋지가 않겠죠. 너무 돈만 생각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너무 안 해도 안 돼.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팀이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너무 연봉에 신청을 안 했으니까, 연봉 협상 신청을 안 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인사팀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때문에 연봉 협상을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둘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저희는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사실 신청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그때마다 나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니까 동결이 되더라도 그럼 내가 다음번에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나의 쓰임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좀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봉 협상 기회가 있으면 신청해 보시는 거를 저는 차라리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회사에서 연봉이 내가 낮았는데 이번 회사에 올 때 그렇게 만족스럽게 또 연봉 협상을 하고 온 건 아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연봉 협상을 자꾸 신청해서 오르더라도 좀 소폭으로만 자꾸 인상이 된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 이직을 자주 하신 분들이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보다 연봉이 높은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할 때 한번 점프를 좀 크게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연봉 인상률을 보면은 한 5% 정도가 통상인 것 같아요.
근데 한 10% 정도 이상이다 하면 진짜 잘한 거고, 한 15% 정도 이상 된다 하면은 이 회사에서 뭔가 핵심 인재처럼 여겨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뭔가 낮게 와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올릴 수 있는 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팁들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연봉 협상을 잘 해보셔야겠지만, 또 다른 이제 이직을 함으로써 연봉을 좀 높이는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직을 너무 잦게 하면은 그 다음 회사에 갈 때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한 뭐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직을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시선으로 보진 않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 내가 이 회사하고 잘 맞으려면 연봉도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때문에 연봉이 마음에 드는 회사로 계속해서 좀 이직을 해 나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평상시에 이 연봉 협상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1번은 측정 가능한 업무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업무가 측정 가능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업무들을 좀 더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연봉 협상을 할 때 이 수치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직접 중요 프로젝트를 촉발시키거나, 아니면은 중요 프로젝트에 좀 끼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팀빨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 회사에서 얼마큼 중요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업무만 하는데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어떻게 중요한 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반복성인 업무들을 하는 경우라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도입해 보시려는 시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업무가 100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70으로 줄였고, 나머지 30 동안에는 우리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에이션 해봤다라고 증명할 수만 있다면 역량이 높아졌다라는 거를 증명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평판을 중요하게 쌓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리더들한테만 잘 보인다거나 내 직속 관리자한테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인사팀한테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두루두루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이 평판을 지속적으로 좋게 잘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평판이 무서운 게 뭐냐면 다음 회사로 이직할 때에도 따라와요. 그 때문에 이 평판을 이제 잘 쌓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적절한 시기에 이직을 하시는 것은 매우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고, 그게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른 회사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 내에서 다른 계열사로 가보거나 이런 선택지들이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선택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봉 꿀팁에 대해서 대방출을 드려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아니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다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것들을 또 모아서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